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진입니다. 저희가 12월 11일 날 설명회를 진행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질문을 아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부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회 Q&A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저희 A1의 라이브 온라인 클래스를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곳에선 패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제가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패션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설명회를 다 듣고 나신 뒤에는 이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또 이 표가 나올 수 있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자주 언급드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질문을 제가 소화해야 되다 보니 또 등장해야 됐다는 거, 많이 보셨던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패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EC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이 패션 프로젝트를 학교 내부 클럽 활동하는 학생들과 함께 해도 괜찮고, 이제 외부에서 하는 활동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좋다고요. 이렇게 8가지 분야를 생각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거에서 패션 프로젝트 하나, 이거에서 또 다른 패션 프로젝트, 이거 다른 패션 프로젝트 다 다르게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테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으려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분야를 이용해서 이거를 해내고, 이 분야를 이용해서 이걸 해내고, 이 분야를 이용해서 이걸 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회 때 보여드리는 거죠. 설명회 때 예로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이제 목적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도와주겠다. 그거에 관련해서 사이언스적으로 리서치도 했었고, 글도 써가지고 상도 받았었고, 그에 관련된 커뮤니티와 함께 뭐 각종 volunteer도 하고, 뭐 당연히 컬처, 다문화 가정이니까 컬처 당연히 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좋은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위는 한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패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게 1등, 그리고 2등은 꼭 이렇게 한 가지로 모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고 있으면, 우리 대학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패션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하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GPA랑 SAT 점수는 좋은 채로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꾸준히 클럽팀에서 해왔으나 11학년 현재 내셔널 컷 수준에 못 미치는데 그만두어야 하는지요? 어느 정도로 끝까지 갖고 가야 하나요? 시간 소요가 많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다음 질문도 포함해서 한 번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질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비교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중에는 잘 하지 못하는 운동이나 악기 같은 것을 과감하게 때려치고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4년 동안 물 주전자만 나르더라도 꾸준히 운동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조금 헷갈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하신 운동과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요. 제가 그동안 운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지 오늘 명확한 기준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자주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하게 될 학교에서 등급을 정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하게 하지만 이 카테고리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이 오버all 레이팅 점수를 이제 줄 건데,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EC 부분에서, 운동 부분에서, 퍼스널 부분에서 1등급서부터 6등급까지, 1등급서부터 6등급까지
이것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것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해서 뭐 미국 대학들은 등급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뭐 레벨 1부터 6까지 이렇게 정하는데 저는 그냥 등급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각각 카테고리에서 정한 다음에 overall rate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하버드 레이팅 디스크립션 보면은 전체적인 등급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글로도 설명돼 있고, 그리고 각각 아카데믹에서는 뭐 어떻게 할 거고, EC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거고, 운동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 리더가 읽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우리가 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athletic, 운동에 관련해서는 EC에 들어갈 수도 있고 따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거는 리더 마음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리더가 읽었을 때 이건 운동으로서 따로 평가를 해봐야겠다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카테고리 안에서 athletic, 운동만 따로 떼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그냥 EC에 집어넣어서 평가해야지 하면 EC에 집어넣어서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때 학생이 그래도 몇 년 동안 운동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팀워크를 펼칠 수 있는 운동을 했다. 그거 한다고 하면 대학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뭐 성격이 그렇게 모나지 않았을 거고 팀플레이를 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운동을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끈기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 해서 대학이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한테 상상해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저는 제 생각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어떤 문헌을 참고한다거나 어떤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 말씀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주관을 설명할 때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제 주관을 빼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athletic, 운동에 관련해서 레이팅을 어떻게 정한다고 나와 있냐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을 때는 좀 이렇게 되게 unusual, 강한 표현을 써요. unusual, strong, prospect for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셔널급으로 운동을 네가 되게 잘하면 1등급.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트급으로 어느 정도 잘하면 2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3등급에서인데 보시면은 active participation 이라고 돼 있잖아요. 활발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possibly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리더십이나 recognition for individual accomplishment, 어디서 local 또는 conference level에서 여기서 리더십이 있으면 좀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이것들이 있으면 possibly니까 3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서 주 메인 이야기는 active participation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4부터는 little or no participation. 그러니까 안 하면 그냥 이건 뉴트럴이에요. 뉴트럴. 안 하면 4점. 그러니까 4점은 빵점과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4등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읽었을 때 이 운동을 그냥 이 EC에 집어넣어야겠다 하면 그 EC에서 판단이 되는 거고, 어떤 리더가 읽었을 때는 이 athletic을 따로 평가를 할 건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4등급, 그러니까 빵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도 액티브하게 계속 참여를 했다면 적어도 3등급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athletic을 따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레이팅 디스크립션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참여만 하더라도 3에서 낮은 등급이랄지라도 요걸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제끼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냥 여기선 4에서 5 등급을 받게 되는 거니까, 3등급 근처라도 받으려면 그래도 운동 하나쯤은 하고 있어야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3점이라도 받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ROI라고 할 수 있죠.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리턴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그럼 여기서 4점을 받을지라도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나 여기에 등급을 하나라도 더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우린 어차피 이 오버롤로 계산을 해서 점수, 등급이 판단이 될 거니까 여기서 비록 4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데서 내가 충분히 등급을 올림으로써 전체 등급으로 올릴 수 있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운동을 안 해도 되지만 뾰족한 방법이 뭔가 생각나는 것이 없다. 다른 거를 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내가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냥 참고 물 주전자라도 나르면서 어느 정도의 이 3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2개의 질문 모두 다 여기서 3등급이라도 받으려면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 물론 여기서 내가 스테이트급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혹은 내셔널을 달성할 수 있겠다 하면 당연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3등급 정도라도 가져가고 싶으면 꾸준히 participation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등급을 높게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활동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운동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비슷한 건데 또 보겠습니다. 9학년부터 학교 내에서 테니스도 하고 콰이어, 합창이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2개의 활동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는 테니스를 좋아하고 실력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 활동들이 클럽 활동이 아니라 학교 수업이다 보니 다른 과목 선택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콰이어 같은 경우는 EC에 해당하는 활동이고 테니스는 여기에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학교 안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3등급 안에서도 이제 결이 좀 다른 3등급들이 있어요. 3등급 안에서도 좀 높은 거, 3+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잘 되면 2-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기도 한데, 아니면 3이 4+보다는 높은 3- 뭐 이런 결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리더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이 3점 바운더리 안에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이거를 포기해서 다른 데 집중을 해서 여기 2등급을 맞을 만한 혹은 3+를 맞을 만한 어떤 활동을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해서 전체 등급을 올리는데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결정하실 때 절대적으로 그 활동만을 보고 이걸 유지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렇게 결정하시기보다는 이거를 포기했을 때 그럼 그만큼의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해서 그만큼의 등급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포기하고 의미 있는 패션 프로젝트나 발런티어에 포함이 된다든지, 근데 그걸 하면서 어디 막 컴페티션도 나갈 수 있고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거를 하셔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것.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긴 합니다. 계속해서 이 결이 비슷한 그런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없어가지고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일 좋은 오케스트라입니다만 리더 포지션은 아니고요. 현재 9학년인데 지속하면 좋은 이씨가 될 수 있을까요? 보딩인데 오가는 게 매번 힘들어 고민이에요. 왔다 갔다 시간까지 생각하시면 굉장히 시간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ROI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하자면, 자, 등급을 정할 때 내셔널급에서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으면 1등급을 받는 거고 스테이트 안에서는 2등급을 받는 거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액티브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3등급 플러스 롱텀으로 가져간다 3등급.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representative 대표가 될 수 있다 하면은 리더십을 가져간 거니까 possibly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3플러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거의 4등급서부터는 그냥 뉴트럴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럼 지금 스테이트에서 제일 좋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걸 딱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보더라도 이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봐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면 2가 되겠지만 스테이트에서 제일 좋은 오케스트라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 플러스나 2 마이너스 사이의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서 이만큼의 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를 대신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왔다 갔다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힘드셔도 유지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슷한 질문 5개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질문이죠. 좋은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SAT 점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테스트 옵셔널이라서 자신 있는 스코어만 제출해서 그런가요? 아님 SAT 점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일까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질문이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답도 말씀해 주셔서 거의 맞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학교들 랭킹에 따라서 SAT 점수 뭐 이렇게 분포 나타낸 건데, 이게 제가 2020년 2월달 팬데믹 터지기 직전에 설명회 할 때 이 가져온 이 데이터니까 이건 사실 2020년 데이터가 아니고 2019년 데이터이겠고요. 그리고 이번 설명회 때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2023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25%에서 75%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10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25등 하는 학생의 점수는 이 점수 정도 되고 75등 정도 점수는 이 점수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75%, 그러니까 1등부터 25등까지 요 점수는 거의 안 떨어지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이때가 더 높네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요 앞에 이 25% 점수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가 팬데믹 때 팍 줄고 계속 이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보통 미국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점수 평균이랑 인터내셔널 학생들 평균을 봤을 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늘어남으로써 이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SAT, ACT 점수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verage SAT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SAT가 한번 확 바뀌고 그리고 이번에 2024년에 디지털 SAT로 또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수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사실은 트렌드가 올라간 상태에서 살짝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옵셔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본 학생들, 자신 있는 학생들이 점수를 내고 점수가 좀 잘 안 나온 학생들은 이제 제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제출한 학생들 안에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더 올라간 면이 있고 SAT 점수 자체가 2016년 이후부터는 조금 올라와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좀 늘어난 면도 있기 때문에 SAT 점수가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75%, 그러니까 1등부터 25등까지의 평균 점수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AP 랭과 AP lit 둘 다 하는 것과 하나만 하는 것 차이가 클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저희 최근 3, 4년 입학생들 전체 분포를 봤을 때 1위부터 20위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영어 GPA를 살펴봤을 때 거의 100%의 확률로 모든 학생들이 AP 랭이나 lit 둘 중에 하나는 수업을 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템 계열이건 넌 스템 계열이건 상관없이요. 그래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근데 그 영어를 잘한다고 보여줄 때 제일 중요한 거 학교 내신 안에서 영어 성적이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영어 수업을 들었다는 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
것들이 이제 뭐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 점수 같은 것들이고 SAT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부수적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이제 라이팅 컴피티션 같은 것들도 추가하면 좋다고 했죠. 하지만 제일 뼈대가 되는 근본적인 것은 학교 수업이 얼마나 리고러스한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예요. 그래서 이 AP 랭이나 AP lit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고 하면 11학년 때 AP 랭, 12학년 때 AP lit까지 들어서 둘 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둘 다 있거나 하나 있거나 이렇게 비교는 크게 별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1위부터 20위까지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하나만 들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를 들으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11학년 때 AP 랭을 들었으면 12학년 때 더 높은 English language 수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의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게 AP lit밖에 없어요. Literature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이 있다면 다른 걸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준이 내려가거나 그대로인 걸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11학년 때 AP 랭을 들으셨다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만약에 11학년 때까지 AP, English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반드시 12학년 때라도 AP 랭이나 Literature를 둘 중에 하나는 들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물론 B+ 이상의 성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10학년 영어 코र्스 선택 중입니다. 그레이드 10 English Honors가 있고요. AP 세미나가 있어요. 중에서 어느 게 나올까요? AP 세미나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진 않을까 해서 걱정이거든요. 예, AP 세미나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지금 이 수업보다 당연히 훨씬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AP 세미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10학년 때 그냥 일반 잉글리시를 들었죠? 근데 이건 AP 들었으니까 AP 개수가 늘어나요. 그게 첫 번째 이점이고요. 두 번째 이점은 AP 세미나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너가 연구하고 그거를 세미나에서 발표하거나 글로 써서 제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진짜 좋아 하는 목적의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사나 논문이나 영상들 이런 것들을 탐구한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론적인 것들, 세미나를 하는 거, 그리고 뭐 글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리서치랑 비슷하거든요. 이 리서치를 하는 이유는 어떤 주제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이것들을 서칭하고 리서치하면서 가설을 만들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도출까지 하는 이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나면 학생의 수준이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미나도 이런 리서치를 하기 위함 그런 종류의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의 이런 한 가지 주제를 탐구하고 그리고 결론까지 짓는 한 번의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 리서치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P 세미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AP 세미나 같은 경우는 뭐 신청하면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 이상이 돼야지만 AP 세미나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우리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하는 그런 반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떨 때는 이 AP 세미나와 다른 AP 두 과목과 이렇게 좀 고려하실 때도 있거든요. 이 AP 세미나를 듣게 되면 AP 두 과목이나 못 들어요. 이렇게 고민하실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 과목들이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고려해보면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는 AP 세미나도 영어로 쳐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AP 세미나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9번째 질문이죠. 공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평판 좋은 공대가 나을까요? 아니면 대학 평판이 높은데 공대가 약한 쪽이 들어가기 조금 더 쉬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거냐면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서 좀 공대가 좀 강한 그런 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학교 네임밸류 전체 그냥 그게 좀 괜찮고 공대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 학교를 가는 게 더 수월한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좋은 학교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좋은 학교 뭐 US 뉴스 들어가 보시면 1위부터 뭐 20 몇 위까지 좋은 학교들이요. 그런 학교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공대가 좀 괜찮아요. 그 전체 학교 이름 밸류에 비해서
공대가 좀 좋은 학교가 대표적으로 다른 학교들도 더 많이 있지만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펄듀라든지 조지아텍, UIUC, 텍사스 A&M, 버지니아텍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죠. 자, 굳이 어느 쪽이 더 들어가기 쉬운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이 더 들어가기 쉽습니다. 일단 입학할 때는 이쪽이 좀 더 들어가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공대에 입학해가지고 나와서 내가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겠다 하면 이 대학들 나오는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 부서에 해당을 할 텐데 거기서 본인이 뭐 직책도 올라가고 연봉을 어떻게 받고는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지.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 학교들은 되게 좋은 기업체 안에서라도 어떤 부서에도 여기 학교 출신의 사람들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학할 때도 요 학교들보다는 그나마 뭐 물론 여기도 막 들어가기 엄청 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비교적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결정하실 때 나는 학교 전체 네임 밸류를 보고 결정하실지 이런 공대가 좀 강한 학교들을 결정할지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질문이죠. 12학년 때에는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 받은 GPA 점수 들이 모두 합쳐져서 평균을 낸다고 했죠. 예. 9학년 때 못하여서 GPA가 낮아져도 괜찮다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9학년 때도 되게 잘하고 계속 되게 잘하는 게 훨씬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9학년, 10학년, 11학년 중에서 못하게 되는 학년이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 못하는 게 제일 그래도 낫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당연히 답을 아시겠죠. 10학년 때 못하는 것보다 9학년 때 못하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9학년 때 못하고 10학년 때 그거보다 좀 더 잘하고 11학년 때 더 잘해지고 이런 트렌드를 보기 때문에 9학년 때 조금 삐끗해서 안 좋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나중에 뛰어나게 올리려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그럼 난 9학년 때 잘했다가 10학년 때 잠깐 삐끗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11학년 때 훨씬 잘할 수 있게 또 계속 노력해야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설명회 하는 도중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UC 버클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학생 뽑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GPA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Your pattern of grade over time. 이 grade의 패턴을 보기 때문에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쭉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제 설명회 때 설명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 학교가 조금 이렇게 좀 경쟁적인 학교여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다. 그럴 때는 GPA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같은 학교 내에서 우리 똑같은 학교를 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 안에서 비교를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GPA가 떨어졌어도 A라는 학교를 지원했을 때 다 그 떨어진 수준의 애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편이면 그래도 좀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GPA가 받기 매우 어려운 학교라고 할지라도 우리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12번째 질문은 비슷한 계열이라서 제가 또 모아놨는데 혹시 enrichment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여름방학에 스페인어 3 같은 걸 듣는 건 괜찮을까요? 똑같이 수학도 더 선행하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AP 바이오 대신 직접 대학에서 여름방학에 바이오 듣고 크레딧 받는 것이 어떨지요? 자, 두 질문 다 어떤 경우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냐면 일단 학교 안에 고등학교 안에 있는 과목인데 굳이 외부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대학 입학 사정관이나 리더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는 굳이 이 학교에 수업이 있는데 왜 바깥에서 들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들을 안 갖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 안에 존재하는 수업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굳이 들으시지 마시고 학교 안에서 들으시고 외부에서 들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 안에 있는 수업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수업을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들을 수업이 없다. 앞으로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외부에서 들었을 때 이 특정 분야의 이 학생이 더욱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더 수업을 들었구나 해서 이게 reasonable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고등학교에 존재하는 과목을 외부에서 들었는데 이게 reasonable 하려면 이 고등학교 안에서 이 과목을 들으려면 다른 과목을 포기해야 되는 이 어떤 confliction,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서 들었다 하면은 또 reasonable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구구절절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에만 더욱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내에 있는 최고 수준의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이상의 수업을 외부에서 들으면 좋다라고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외부에서 수업을 듣고 싶으면 한 학년이라도 적을 때 빨리 올라가서 우리 학교에 있는 최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외부에서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좋겠죠? 아직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다음 시간에도 질문을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저희 ett-test.com에 들어오시면 예전 스타일의 문제들은 다 죽여놓고 지금 최근 문제 8월, 10월, 11월, 12월 문제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한 문제 5개의 세트만 남겨놨기 때문에 꼭 경험해 보시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SAT 공부를 시작할지 말지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안녕히 계세요.